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발언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민주당의 어떤 대표든 이 문제를 대통령의 짐으로 떠넘길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직접 이야기 들어봅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자, 먼저 그 대통령의 짐으로 떠넘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제가 그저께 1월 3일 날 제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글을 보고 질문을 하시는 거네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 네. 설사 네. 대통령께서 정치적 선택과 결단을 하셔서 사면을 한다 하더라도 네. 당사자의 어떤 그 철저한 참회와 반성 그리고 예. 국민에 대한 사죄 네.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의 사면은 네. 무의미하죠. 그건 네.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가 없고 네.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들에 의해서 탄생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네. 이것은 그만큼 그 국민의 공감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사실 당사자의 반성이 없는 사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일인가는 전두환 씨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의 홍보소통위원장이라고 하는 당직자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면론을 새 벽두에 네. 좀 놀랍게 꺼낸 이낙연 당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의 예. 그 고민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하는 그런 차원이고 들여다보면 아마 올해 1월 14일 날 예정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요? 제3구심 판결 상고심이요? 이후에는 예. 원튼 원치 않든 이 사면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5년 차인 올해와 마지막에 내년에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부닥치게 되시고 예. 어떤 형태로든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데 아마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고민과 그런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짐을 덜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권 여당의 또 예. 그런 고민들이 네.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네. 한번 들여다보고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박수현 위원장께서는 방금 이제 참회, 반성, 사죄 없이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사면 반대하신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당내 일각에서는 또 이 이낙연 대표의 어떤 사면 건의 이게 어떤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쪽으로 찬성하는 듯한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네. 대부분 그런 분들도 예. 지금은 시기상조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이 예. 성숙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민 공감이 없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 대표로서 가지는 그 위치, 무게감,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그 고민의 깊이를 들여다보자 이런 정도의 차원일 거고요. 예. 거기에 또 반대 의견을 내시는 다른 의원님들도 반대가 아니라 똑같은 말씀 드리세요. 예. 어떤 당사자의 반성이 없는 참여 없는 그런 사면론이 그리고 지금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에서 여러 가지 분열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대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관된 또 같은 종류의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낙연 대표가 어떤 이 사면 건의에 대한 것은 신념이다라고 거듭 또 이야기를 네네. 하고 계신데 네네. 아마 이제 대표 임기가 3월 9일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임기 안에 어떤 집권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 책임을 예.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선의로서 대통령께 부담을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는 네네. 그런 충정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러한 발언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충정, 선의에서 비롯된 그런 발언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역풍을 예상을 충분히 했을 텐데요. 이분이 네. 원래 신중하시고 정교한 판단하시는 그런 발언도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뭐 청와대와 뭐 사전 교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네. 지금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전 교감 없이 할 정도로 꼭 남은 임기 3월 9일까지 안에 꼭 해야 되는 그런 뭐랄까 하나의 자신의 책임이랄까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행동이다,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요. 그 청와대와의 교감에 대해서는 이낙연 예. 대표 본인이 그런 네네. 일이 없다고 정리를 하셨으니까 예. 네네. 제가 말을 붙이는 것은 뭐 큰 의미가 없고요. 네. 다만 그 1월 3일 날 그저께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거를 네네. 이낙연 대표가 뭐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 보셨겠죠. 글을 올리고 나서 네. 얼마 있다가 저한테 네.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예. 그래서 꽤 상당 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아, 네. 근데 거기에서 하셨던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네. 당신이 광화문에 오래 있었다. 네. 그 이야기는 이제 총리 재직 시절에 이제 네. 청사가 광화문에 있으니까 예. 이제 광화문을 오래 이제 보았다 있었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예.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그 개혁과 그 역동성의 어떤 상징이던 광화문 광장이 예. 지금은 국민 갈등의 상징과 같은 곳으로 저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예.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 네. 그래서 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예. 또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었으니 네. 이 일을 어떻게 그냥 모른 척하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서 넘어가겠냐. 예.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데 네. 굉장히 좀 저는 진지하고 선의로 충정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 이익 불이익을 떠나서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네요. 통화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예. 그렇게 여쭤봤어요. 아, 네. 제가 뭐 이낙연 대표의 개인 참모는 아닙니다만 네. 그러나 주요 당직자로서 당의 운명도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왜 그 충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네네. 좀 여러 가지 좀 소통과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을 네네. 통해서 함께 말씀을 잘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셨으면 네네. 훨씬 더 공감을 얻고 네. 좋았을 것이다라는 좀 안타까움도 저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지금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과 인터뷰 중인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인터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박 위원장님. 네. 그러면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이제 예상은 된 바긴 한데요. 네. 뭐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뭐 심지어는 뭐 장난하는 것이냐 이 발언에서 이제는 또 문 대통령이 이제 결단해라 발언을 책임져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글쎄 보십니까? 뭐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을 네. 뭐 이해하려고 애는 써보겠습니다만 잘 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어떤 이러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또 이렇게 사면 문제를 가지고 또 국민 분열이 일고 이런 모든 책임의 원초적 책임은 그쪽에 있는 것입니다. 탄핵을 당했고 또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범죄로 형이 확정이 되고 이러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사과도 한 거 아니겠어요? 사과하시죠. 그리고 예. 때만 되면 국민의힘은 뭐 전에 뭐 정당 명칭은 달랐습니다만 때면 되면 국민께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왼발로 사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죄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위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던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정말 반성하고 사죄하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가져야 하고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어떤 국면을 잘 국민 통합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야권에서 이렇게 더 압박하는 쪽으로 나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사면 관련해서요. 그 뭐랄까 분수령일까요? 뭔가 좀 구체화 또 실체화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 14일 제3고심 나오는 거 봐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 직후로 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신년 기자회견도 예상되는데 그때쯤 뭔가 좀 더 윤곽을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14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추정입니다만 네. 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14일 이전에 예를 들어 잡혔다면 네. 이와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예. 아직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니 좀 지켜보겠습니다라고 네네. 그렇게 뭐 네.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셨을 수 있을 텐데 예. 이제는 이 문제가 이슈가 크게 되었기 때문에 네. 신년 기자회견을 14일 이전에 잡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네. 그게 크게 설득력이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14일 이후에 신년 기자회견을 잡아서 대통령께서 어떤 좀 그런 수준보다는 좀 더 나아간 수준으로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네. 상황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된다는 충정과 선의는 네, 충분히 네. 이해를 하지만 결과는 예. 사실은 좀 그렇지 못한 측면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네.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홍보소통위원장이시니까 다른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초대 공수처장과 그다음에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야당이 벼르고 있습니다. 뭐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 결과에 대해서 뭐 집행 정지시킨다. 뭐 또 박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송곳 검증한다 이렇게 예고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대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에 좀 부탁을 드리면 예. 이 공수처 출범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그만큼 또 국민적 합의라고 저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수처 출범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야당의 비토권을 행사했다고는 주장하지만 사실은 좋은 공수처장을 뽑기 위한 비토권이 아니라 예. 공수처 자체를 폐지시키려고 하는 공수처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그런 것을 국민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 7월 15일 이후에 법으로 시행된 사항이고 지금 위법 상태에 계속 있었던 그런 책임을 네. 국민의힘이 면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공수처장 후보, 다시 말해서 김진욱 후보자는 여당 야당도 아니고 어떤 중립지대에 있는 대한변협에서 추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그렇다면 뭐 송곳 검증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아예 공수처 자체를 무력화한다거나 구성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청문회 전략은 안 해주시리라 굳게 믿고요. 예. 다만 김진욱 후보자가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국민의 검증인 청문회에 성실 임하겠다. 네네. 이 청문회 자체를 야당의 청문회가 아니라 국민의 검증이라고 보는 김진욱 후보자의 시각, 그런 시각이면 예. 야당이 정말 아무리 날카로운 송곳 검증을 하더라도 충분히 야당을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들고요. 예. 또 박범계 후보자는 이제 검찰개혁 시즌2 본인도 마무리 투수라고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 투수는 꼭 뭐 100몇십 킬로대 강속구를 가지고 네. 그 마무리를 하는 투수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여러 가지 유연하게 네. 뭐 변화구도 좀 던지고 이래가면서 결과적인 목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해낼 수 있는 네. 마무리 투수 임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추미애 전 장관께서 사실은 예. 굉장한 그 강속구를 던졌던 그런 투수였다면 네. 박범계 마무리 예. 투수는 네. 좀 그러한 유연성을 보여서 청문회에서 네. 그 야당에게도 그런 믿음을 잘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저 이 질문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좀 토지든 누락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지금 뭐 야당에서 굉장히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건 가지고 또 이거를 이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제기된 토지 네네. 누락의 문제는 예예. 사실은 박범계 후보자가 아주 잘 대처했다고 봅니다. 이미 예.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네. 네, 불찰이다 사과드린다 네, 네. 깔끔하게 사과를 했고요. 예.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해명이 가능하고 금액이 또 약 한 2천여만 원 정도밖에 예. 되지 않는 네네. 그런 것이어서 충분히 예.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 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지만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짧게요. 이제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다가오는데 여당의 이제 홍보소통위원장으로서 어떤 정책 공약으로 민심 잡아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무엇보다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안정화를 가장 큰 이슈로 국민들께서 스스로 꼽고 계십니다. 예.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새로운 국토부 장관은 공급 확대와 그다음에 주거 복지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진 정책 전문가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 쉬운 문제는 아니겠으나 예. 그러나 국민께 다소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예. 그런 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부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예. 결과적으로 동남아의 새로운 관문 공항으로서 꼭 24시간 운영되는 그러한 공항으로서 필요하고 예. 낙후된 부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강력한 정책적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었습니다.